경애하는 시청자 동지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일성으로 시작된 권력은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까지 이어졌으며 3대 세습을 통해 주민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이 한 가문에 의해 대물림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 체제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강압적인 통제 아래 살아왔으며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차단된 채 정권의 선전만을 접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정치적 독재와 권력 세습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는 1948년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항일투쟁의 영웅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내세워 절대 권력을 장악했고, 이후 정치적 숙청을 단행하며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그는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고 독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철저하게 세뇌시켰습니다. 김일성은 신격화를 위해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매일같이 충성을 강요했으며,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참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독재는 공포 정치와 세뇌 교육을 기반으로 유지되었으며,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당한 채 국가의 허위 선전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과 군부 인사들이 숙청당했고, 북한의 체제는 점점 더 경직된 독재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하며 선군정치라는 명목하에 군부를 앞세운 철저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경제 위기를 방치하며 주민들을 기아로 몰아넣었고,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을 때 수십만 명이 아사했지만, 김정일은 주민들의 생존보다 핵 개발과 군사력 강화에 몰두했습니다. 반면 자신과 측근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강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통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고, 국제사회에서도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붕괴했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으며 오직 권력층만이 특권을 누리는 체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더욱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까운 친척들까지 숙청하며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특히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수많은 군부 인사들을 숙청하면서 공포 정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며
주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 주민들은 더욱 강력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자유로운 정보 접근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으며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북한 내부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공개 처형과 강제 노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떤 정치적 자유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언론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며 주민들은 정권이 원하는 정보만 접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거나 외부 정보를 접하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강제 노동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은 총살당하거나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많은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보다 핵 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는 빈곤과 억압 속에서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인권 단체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 문제를 규탄하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정권은 이를 철저히 차단하며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강한 독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독재 체제의 미래 지속 가능성. 현재 북한의 독재 체제는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내부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군사적 도발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계속 이어간다면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 체제의 실상을 깨닫고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북한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정치적 독재와 권력 세습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철저히 억압하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